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촬영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는 저희 병원에서 한 10분 남짓 되는 운동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하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 있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로컬 코어, 제가 가끔 얘기하는 로컬 코어, 우리 코어 근육이라고 다 똑같은 코어 근육이 아니거든요. 코어 근육 중에 이제 안쪽 깊숙이 있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국소코어 근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무튼 이제 코어 근육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코어 근육에 관련된 논문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호주의 하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떤 이제 발표나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심적인 여유가 별로 안 생겨요. 뭐 시간이 없다 이런 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심적인 여유가 안 생겨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못했습니다. 2주간 못했고, 이번 주 일요일도 제가 강의가 있거든요. 이제 해운대에서 이제 슈로스, 우리나라의 슈로스 마스터, 이제 이디오패틱 스콜리오시스 알죠 여러분?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대가이신 이상길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해운대. 그것도 이제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조금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고, 예, 이렇게 이 심적인 여유가 안 돼서 녹화를 못 했다가,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를 다 하고 이상길 대표님께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오신 환자분인데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분 나이를 보면 만으로 42세시고요. 이분은 3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이 서해부 통증, 우리 그 대퇴부 앞쪽에 서해부가 어딘지 아시죠? 사타구니 있죠? 그쪽에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어떻게 저를 찾아보다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오셨는데, 예,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 뭐가 있냐면, 일단 본인의 병에 대한 병식은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일장은 그거고요. 일단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에서 떠도는 지식이나 어떤 상식이나 아니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오시게 되면, 약간의 지식에 왜곡이 된 상태로 오시게 되면 치료할 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또 이제 잘 이해시켜야 되는 임무도 가지고 있죠. 의무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여쭤보면 2, 3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뭐 흘러가는 코스는 다 비슷해요.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가서 진찰을 했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쉬어라, 운동 쉬어라. 이때 배드민턴 엄청 열심히 치셨다고 하거든요. 쉬어줘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하셨죠. 하시다가 도저히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병원급에 가시게 되죠. 정형외과 병원에 가셨더니 MRI 찍자. 부산에 고관절로 조금 유명한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딘지 알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MRI 찍고 이제 정형외과적으로는 유명하시겠죠.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물이 좀 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활액막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좀 쉬어주면 괜찮은데 왜 잘 안 낫지? 하고 대학병원에 또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한 군데를 가셨어요. 가셨더니 이건 관절염이다. 이건 뭐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되는 병이니까 뭐 신경 쓰지 마라. 약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불편하시니까 그때부터는 환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PT도 하시고, 그다음에 필라테스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했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당신은 고관절의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그분 대단히 말씀을 잘하셨죠. 움직임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양반다리가 안 되니까 고관절을 양반다리 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셨대요. 건드리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픈 쪽은 시작은 우측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측이 안 좋아지다가 이제 우리 체중 부하라고 그러죠. 영어로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그러죠. 우측으로 체중 부하가 안 되니까 좌측으로 체중 부하를 또 많이 하시겠죠. 예, 지금은 왼쪽까지. 예, 지금 현재 오늘 오셨던 컨디션은 엄청 아프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뭐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오르막길 갈 때, 내리막길 갈 때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쪼그리 앉았을 때 불편하다. 그 다음에 좀 오랫동안 걷게 되면 좀 불편하다. 또 가끔 설거지 할 때 좀 불편하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설거지 할 때 내 체중 부하가 달라지면서 그 부위가 아팠던 것 같아요 라고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상당히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골반보다 흉곽이 앞쪽으로 나가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상체가 앞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고관절에 부하가 걸리는 부위가 조금 달라지고, 예, 그렇게 되면서 고관절이 약간 굴곡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절의 센터가 맞지 않으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한 게 피지컬 이그잼으로 스퀘어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리고 슬관절, 무릎 관절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외회전, 그 다음에 내회전, 중립을 맞춘 다음에 고관절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구부리는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고관절 외회전이 뭐냐면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양반다리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외회전 해가지고 끝까지 고관절을 굴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쫙 붙여보는 거죠. 그럴 때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중립 상태 똑바로 만든 상태에서 눌러보고, 그 다음에 내회전, 이제 양반다리와 반대죠. 무릎을 안쪽으로 돌리는 거죠. 안쪽으로 돌려서 끝까지 눌렸을 때 당연히 이제 운동 역학상 내회전을 해가지고 끝까지 누르면 가동 범위가 제일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대퇴전방 활주가 내회전을 동반한 대퇴전방 활주가 많기 때문에 그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때 통증을 느끼면 거의 대퇴전방 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분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외회전 중립 때문에 별로 통증이 없으셨고, 내회전을 한 상태, 고관절을 내회전한 상태에서 고관절의 끝까지 굴곡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분의 그 ROM,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그러죠. 가동 범위 끝까지 갔을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재현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엎드려 가지고 이 대전자를 만지고 이제 그 신전시켰을 때 대전자가 앞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도 보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외래에서 바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퀘어 테스트를 보통 해보는 거거든요. 스퀘어 테스트는 SCOUR 테스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증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치료인데요. 사실 치료는요, 영상으로 남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큐잉이 들어가야 되는데 큐잉을 일반인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운동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퇴전방 활주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꼽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뭘 꼽아야 될까요? 그냥 한 가지만 꼽으라고 얘기하면 이제 일리아쿠스라는 근육이 있어요. 예, 장요근 중에 장자에 해당하는 근육이거든요. 장골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골근의 기능이 부전에 빠지면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뭉퉁그려서 장요근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셜먼 책에는 기술이 돼 있지만,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일리아쿠스가 특징이 있죠. 일리아쿠스는 고관절 굴곡근의 키머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관절의 키머슬, 가장 중요한 근육은 관절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근육이 키머슬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아쿠스 머슬을 강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근육이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둔근, 둔근이라고 그러죠. 둔근하고 햄스트링이 둘 다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근육인데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고관절 신전이 뭐냐면 똑바로 선 상태에서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는 동작을 고관절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관절 신전을 담당하는 근육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햄스트링, 그 다음에 둔근, 그 다음에 기립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대퇴전방 활주 질환은 둔근보다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먼저 활성화되게 되면 이제 그 대퇴골두 자체가 자꾸 앞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 근육을 얼마나 부드럽게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둔근을 어떻게 하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고립 활성화를 어떻게 잘 유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이제 대퇴사두근이 이제 그 장요근,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근보다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역시 이제 대퇴골을 앞쪽으로 빠져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깊숙이까지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확률상의 문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대퇴전방 활주 환자 중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가르쳐주고 대퇴사두근의 스트레칭만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것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간단한 케이스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정말 어려운 케이스도 있거든요. 진짜 막 대퇴사두근도 정말 열심히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햄스트링도 정말 조절을 잘해주고 등근도 활성화를 정말 잘 시켜가지고 움직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후반 관절랑이 너무 두꺼워져 있어서 대퇴골두가 앞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신부 등근도 이제 그 해결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도 안 되는 환자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환자는 똑같은 진단명이 붙더라도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맞는 치료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장골근도 잘 쓰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잘 쓰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큐잉이 정말 중요한 기술이 술기가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이 제가 녹화하는 영상 말고 이후에 장골근이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장골근이 활성화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초음파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확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대퇴전방 활주 증후군에서 이제 케이스 리뷰를 간단히 했고, 나중에 이분이 치료되고 나면 또다시 한번 케이스 리뷰를 또 한번 해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먼저 이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바로 연결해서 초음파 영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해부학적인 모형도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구분이 되죠. 오른쪽이 바깥쪽이고요. 왼쪽이 안쪽이에요. 지금 오른쪽 다리 쪽에 고관절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팔딱팔딱 뛰는 거 보이죠? 저게 대퇴동맥이에요. 예, 그렇죠. 대퇴동맥. 잘 안 보이죠?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볼까요? 요거예요, 요거. 대퇴동맥. 팔딱팔딱. 제가 도플러로 띄워줄게요. 막 뛰는 거 보이죠? 저게 대퇴동맥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근육, 요거 제가 그리고 있는 거 보이나요? 화면에? 예, 요거예요, 요거. 요 놈은 뭐냐 하면 장요근 중에 그 요근이에요. 소아스 메이저 근육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 큰 근육이 장근입니다. 크기 그냥 봐도 크죠? 장근 엄청 큽니다. 장근인데 여기 화면에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경계선이 하나 있거든요. 장근 중에 여기를 바깥쪽 섬유, 여기를 안쪽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발을 놓아볼게요. 그냥 완전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러면 얇아요. 얇습니다. 저기 하얀색 경계 보이죠? 네, 하얀색 경계를 통해서 오른쪽 여기가 이제 장근이 되는데, 자, 들어볼게요. 들을 때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됐습니다. 이까지만 해주세요. 지금 장근 엄청 두꺼워졌거든요. 요근도 조금 두꺼워졌지만 장근하고 요근하고 두께 차이를 보면 장근이 거의 2배 이상 커요. 그래서 장근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육을 큐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를 좀 비춰주세요. 제가 요렇게 하면, 지금 초음파를 대고 있으니까 제가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환자한테 힘을 완전 다 빼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리를 의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게. 근데 지금은 그걸 올리면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얘를 이렇게 어깨 위에 제가 그냥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요렇게 올리고 힘 완전 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힘 주지 말고 이 대퇴골이 하늘로 빠지는 상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힘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 화면 좀 비춰주실래요? 네. 자, 금방 전에 화면 비춰줬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장근 더 두꺼워져 있거든요. 이미 90도로 들고 내가 힘 빼라고 했는데도 이미 두꺼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장근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 다리가 위로 빠지는 상상을 하는데 힘 많이 주면 안 되는 거 알죠? 살짝만 빠지는 느낌만. 자, 살짝만. 그렇죠. 지금 탁 튀었죠? 자, 다시 한번 재현합시다. 다시 한번. 잘했거든. 자, 다시 한번. 다리가 빠지는 느낌인데 살짝만 힘 들어가게, 살짝만 빠지는 느낌. 옳지. 지금 두꺼워진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좀 더 가까이 가보세요.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선생님 가까이, 요거 땡기고 그냥 가까이 가봐. 아예 더 가까이. 선생님 그거 치워버려. 의자를 치워버려. 치우고. 옳지. 많이 가까이 갔죠? 자, 다시 장근만 딱 비추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상상. 다리 빠질 거예요. 쭉 올려봅시다. 쭉 힘 빼고. 지금 잘 못했어. 다시 한번 집중해서 다리 위쪽으로 빠지는 느낌. 살짝. 오케이. 힘 빼고. 옳지. 잘했어요. 보이시나요? 근육 조금씩 움직이는 거? 예, 됐어요. 그런데 아직 이 정도는 잘 못하는 거야. 잘하면 이게 탁 튀는 게 보여야 돼.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연습 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리아쿠스를 초음파로 보여드리고 일리아쿠스가 탁 튀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리아쿠스가 활성화돼야만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구독자 중에 일반인 분들도 꽤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인 분들이 함부로 따라하면 위험한 게 꽤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뭐 구독자 수에 또는 뭐 조회수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올바른 정보를 운동 전문가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간혹 가다가 이거 좀 끌게요. 저음파 끄고. 그런데 제가 제 영상 중에 진짜 금방 찍었는데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큰 기대를 안 하고 찍었는데 제목 때문에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뭐 그 임핀지먼트 이것만 하면 좋아지는 운동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목들은요 현혹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좌골신경통 5분 이거면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시겠죠? 뭐 회전근개 50견 특히 뭐 5분이면 이걸로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채널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 구독자도 많아지고 조회수도 많아지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쉬우면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도 절대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운동하세요, 저 운동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장근에 대한 훈련을 또 가르쳐 드렸지만 이것도 실제 환자를 보면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 운동 전문가가 아닌데 일반인 수준에서 사실 초음파도 보지 않고 그 느낌을 살려서 자 장골 씁시다 장골근 써봅시다 라고 얘기해서 뭐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근육이 장골근일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케이스 리뷰를 통해서 대퇴전방 활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핵심 키머슬인 장골근에 대한 활성화, 아이솔레이션, 액티베이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내용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도움이 됐거나 신박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혹시나 오늘 보는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 반갑게 제가 강의 잘해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